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의 김준우입니다. 오늘도 경기도의회 소식으로 출발하죠. 변함없이 홍연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요. 경기도 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내용 많이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것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4차 회의를 열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 민생돋보기에서도 이 주제로 토론을 한 바가 있었죠. 당시에 최신덕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출연을 해서 활동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특위는요, 약 5개월에 걸쳐서 문서 검증과 기관 보고 등 4차례의 회의와 또 3차례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와 또 조치 요구 사항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최신덕 의원은요, 특위위원들이 제시한 의혹과 또 시정 요구 사항들이 경기도 체육회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의견과 또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조사특위 활동으로 고생한 특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활동 내내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위 활동 기간 중에요. 경기도 체육회의 임시 조직 체계로 인해서 이 업무 책임자의 혼선이 빚어졌고요. 또 직원들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불성실한 답변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의 시위 행위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조사에 혼선이 빚어졌고 또 한계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웠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을 통해서 특정 감사와 행정 사무감사에서 드러났던 그 문제점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불법 및 부적정한 업무 수행 태도가 발견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체육회가 가진 자정 능력,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과 또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공감케 되는 성과가 거둬졌다라는 점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변화된 경기도 체육회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 일산대교를 비롯해서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네네. 있었는데요.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을 철저하게 조사하자라는 취지로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된 건데요.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요.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차 회의에서 16명의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요. 고양시의 소영환 도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어나가게 될지 주목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례안 살펴볼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할 조례안은요.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네. 제351회 임시회에서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21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모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6월부터 개정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이에 맞춰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로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겸임이 금지되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내용을 담았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에 자문단을 두어서 경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심의 기구를 두었다는 점에서 체육의 이상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체육진흥센터를 경기도에 두어서 경기도 체육 공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를 진행할 시 사전에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불어서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체육대회에 임할 시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서 안전에 대응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도 체육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개정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번 조례가 경기체육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됐고 이에 맞춰서 이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도 개정을 하게 됐는데 시의적절한 조례안인데 일단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만식 의원은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개정한 이번 조례안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경기 체육이 한 걸음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다양한 소식 홍혜나 씨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 돋보기. 오늘은 민생 현안과 아주 밀접한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향후에 좀 보완 과제는 무엇인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당정청 회의. 이날 회의에서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하면서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면서 자치경찰의 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됐는데 앞으로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과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의정부시의 김원기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양주시의 윤용수 도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제입니다. 전면 시행이 이제 7월부터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보도를 통해서 접해 보셨겠습니다만 그래도 개념이 아직 좀 잡히지 않으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렇게 자치경찰제로 이어졌는데 우선 자치경찰제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자치경찰제라는 것은 한마디도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경찰의 권한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찰권을 이제는 그 주민과 밀착형으로 일부는 지방에게 다시 위임해서 그 경찰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방정부에게 넘겨주는 그런 의미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의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정부가 일정한 경찰권을 스스로 행사한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큰 변화로 봐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치안 행정의 이제 자치 분권화, 지방 분권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가 됐을까요? 저희가 이제 자치 행정은 일반 행정만이 아니라 치안 행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이런 치안 행정을 했을 때보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러한 치안 행정은 중앙 행정과도 관계가 있지만 또 지방 행정과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가 설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더 치안 행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또 들고요. 자치경찰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이 도가 그러한 이 연계선상에서 자치경찰이 행정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러한 경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저희 관건은 이제 국민들이 이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점이 될 텐데 어쨌든 지역 맞춤형으로서 시민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정착이 되는 그런 시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은 이제 국가경찰과 달리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업무 범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경찰의 사무는 크게 말씀드리면은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 수사경찰 사무 네네.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이 시행이 되면 자치경찰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범위에서 일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 안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순찰, 안전사고, 재난 예방, 또 여성, 청소년 이런 그 보호와 특별히 또 이제 교통법규, 교통시설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시민의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 신호체계 이러한 것들도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또 경비의 내용을 보면은 지역의 축제라든가 또는 체육대회 또 소규모의 집회 이러한 업무들을 할 때 지금까지는 단체장들이 경찰서의 업무 협조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는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에 협조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지역에서 축제가 있을 때 경비를 맡은 경찰관들이 시민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수사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업무는 요즘 빈번한 아동 학대라든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러한 문제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에게는 생활 밀착형의 그러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쉽게 주민에게 출동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러한 역할도 자치경찰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절차적으로 좀 더 신속해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좀 일부는 좀 이 국가경찰 업무와 자치경찰 업무가 조금 그 중복되거나 좀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생활안전이나 교통이나 경비 또 수사 일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사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었던 이원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조직 체계에서 보면은 국가경찰 조직 체계에서 자치경찰 사무만 떼서 네네. 국가경찰이 또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혼선이 있고요. 또 조직과 예산과 인사가 서로 좀 이원화되고 또 독립이 되면 좋은데 그런데 생활안전 부분에 관한 특히 자치경찰 사무 부분이 또 생활안전과 소속이 돼야 되는데 네. 현재 경찰관련법 개정 전후에 112 종합 상황실로 이제 소속이 됐어요. 네. 조직 면에서도 이러한 혼선이 좀 있고 예산도 국고 보조금이다 앞으로 향후에 자치경찰 교부세라는 개정을 만들어서 또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상 완전히 이원화되지 않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문제가 혼재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현장에서도 약간의 좀 혼란이 향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게 보니까 신분은 국가경찰 신분인데 이제 업무는 자치경찰이고 그러면서 지휘 감독도
또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지휘를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사항이 좀 있거든요. 애매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좀 향후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자치경찰의 행정의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네. 그러면 시도지사의 그 관할 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편성이 돼요. 7명이. 그럼 이 자치경찰위원들은 공개적인 그런 모집을 하고 심의와 절차를 거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도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업무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또 시도 지방경찰청장은 일선 이제 지방경찰서의 서장들에게 또 그 업무를 넘기는 이러한 그 사문화된 그런 업무를 이제 띄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실제적으로 7월 1일부터 이 자치경찰 업무가 시행이 될 때 어떠한 혼선을 가져올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일선에서의 혼란스러움이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부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인사권이거든요. 예, 인사권도 예,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네, 일부만 되어 있다, 제한되어 네, 있다. 네, 네. 이 부분 좀 더 풀어주실까요? 경찰 공무원법과 경찰 공무원 그 임용령에 따라 가지고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담당관의 경찰 공무원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네네. 일선 그 하부 조직인 경찰관들이 자치경찰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네. 분명히 자치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진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경찰관에 대해서만 그것도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풀어나갈 그런 이제 과제를 우리가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권의 어떤 범위를 좀 확대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감까지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조금 협의를 통해서 이제 아주 제한적인 제한적인 임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연결해서 그 예산 문제 있잖아요. 예. 재정 문제.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재정 독립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그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지적도 현재 있습니다. 일원화 체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가 부담해야 되느냐. 네네.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치경찰 사무를 하지만 국가경찰 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경찰 관련 법령을 보면 이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에서 비용을 이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의회라든지 또 국회 또 경찰청 네. 기관들 이렇게 같이 앞으로 향후에 논의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이 돼야만 비로소 자치경찰제가 완전하게 시행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의 어떤 국세 지방세 비율로는 이것을 뭐 지방에서 운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고,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또 그 김원기 의원께서도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자치경찰 교부세 이런 거 제안하셨잖아요.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자치경찰 교부세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뭐 교부세는 이제 신설 문제가 될 텐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재정이잖아요. 좀 차이가 있나요, 이게? 보조금으로 보면 이제 지방의 사무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관이 하기 때문에 또 국가 사무의 일부다. 네네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혼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3년 동안은
우리가 논의를 하고 기다리고 정리는 된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이 국가 보조금으로 가겠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자치경찰 교부세라든지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선의 경찰관 분들은 정말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들 좀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몇몇 경찰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아, 예.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남아 있어야 될지도 고민스럽다 이러한 네.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 방식인가요? 업무 인력을 만드는 아직까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국가경찰관이 지원을 통해서 업무가 이렇게 연계되도록 그렇게 나가고 향후에 인사권이 제대로 독립이 된다고 하면 지방 어떤 경찰 사무에 인사 문제로 가게 되면 그때는 선발을 별도로 할 수가 이제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가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경찰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도 많고 지역도 방대하고 소란한 게 시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좀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네,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대로 네. 대한민국 유일하게 예. 2개의 자치위원회는 경기도밖에 없는 네, 거죠. 이 자치경찰이 어떻게 해야 주민 밀착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그 운영 방안을 연구를 했었고요. 네. 또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적인 것을 개정하는 이러한 건의도 저희 경기도에서 실시를 해왔고, 국회에서 지난 3월 30일 날인가요? 네네. 우리 그 행안위의 김민철 국회의원님께서 법률을 개정 이제 다시 또 공포가 되어서 네. 부랴부랴 저희들이 좀 뒤늦게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다 보니까 네네. 좀 더 좀 생동감 있게 우리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자치경찰 시대를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우선 네. 5월 20일 날 경기 남부와 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구성이 되고 이제 네. 준비하는 운영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국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되겠죠. 이게 아마 저희 곧 5월에서 6월 사이에 네. 준비가 된다. 이렇게 절차적인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 조례도 좀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들어온 조례인데요. 네. 저희가 안전행정위에서 우리 또 김홍기 의원님 같이 심도 있게 네네. 또 심의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제 만드는 것이겠죠. 네네.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래야만 저희가 비로소 어떤 출발점에 서게 됐다.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어떤 그 자치경찰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라든지 또 지방 정부의 어떤 책임 강화 또 도민 권한을 좀 확대해보자. 근데 자치경찰로 가는데 어떤 도민들의 어떤 정책 제안도 좀 받아서 이걸 해보자. 또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또 인권 보호나 또 여성 또는 뭐 청소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안전을 강화해보자라고 해서 이러한 조례가 잘 통과되고 현재 이 조례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네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곧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가 이제 근거가 돼야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일정이 있었고 이제 자치경찰 인력 규모,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이것을 이제 잠시 뭐 지원을 받는 방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직 미확정 상태인데 한 달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리되는 과정이 좀 되고 있나요? 네네. 예.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그 구성된 위원님이 계시고 네. 위원회 내에 직원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저희 위원회 내에서 컨트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러면은
이 사무국을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사무국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5월 중에 아마 인사명령을 내릴 거예요. 네네. 그럼 여기에 2개 위원회와 4개 과, 그 다음에 남부에 39명, 33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인사명령을 내린 경기도의 공무원과 경찰청에서 파견시키는 경찰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이렇게 3개의 구성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그 자치경찰위원회를 지방경찰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제 지방경찰청장의 하부 조직으로는 부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 이제 경무관급으로. 근데 이제 북부와 남부에 각각의 자치부장을 또 임명을 할 겁니다. 경무관급으로. 그럼 이 자치부장은 우리 그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네네. 현재 우리 그 경기도에는 그러면 몇 명의 자치경찰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네네. 일하고 있느냐? 약 3,339명의 인력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 전체의 그 경찰관 인력이 24,778명입니다. 네. 여기에서 3,339명이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 경찰 인력의 13.5%가 이 자치경찰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경기도 경찰 인력이 13.5%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3.5%라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낮은 수치가 아닌가, 자치 경찰 업무하는 비율이,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현재로서는 네네. 이제 아마 지방경찰청과 또 경기도가 이러한 그 업무에 협의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네네. 또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동적인 변화는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현재까지의 그 버전이 되겠고, 요건 이제 인원이 규모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이게 좀 그,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딱딱딱 이렇게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뭐 업무든 재정이든 뭐 인사권이든 나눠지면 좋은데 조금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 보완하고 또 7월 달에 전면 시행이 되더라도 챙길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윤 의원님, 어떤 부분들 좀 많을 텐데 보완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아까 이렇게 쭉 말씀하신 그런 인원도 좀 축소된 상태로 현재 시점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애초에는 좀 확대된 100명 정도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사무국이요? 축소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이제 사무국이 만들어지니까 그 사무국 중심의 업무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원 조정도 하고 선발도 하고 필요한 인원도 임명도 하고 이러한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안행정은 또 지방행정과는 뭐 유리되게 그런 관계를 설정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야말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어떤 종합지방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고요. 근데 사실 도민들, 시민들, 뭐 통틀어서 국민들은 이 자치경찰제가 되면 내 삶의 기존의 삶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혜택이 늘어날까,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떤 변화를 국민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 자치경찰 시대가 된다면은 그 자치경찰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경찰관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업무를 보고 삶의 터전으로 일궈왔기 때문에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고 범죄가 많은 지역은 먼저 가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 있고 또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시키는 장소가 있다면 또 선제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해지기 위해서 네네. 가까이 좀 더 다가간 밀착형의 우리 그 주민자치경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경찰과의 거리를 좀 근접, 그러니까 네네. 가깝게 해줄 것이다. 저희 세대들만 해도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왠지 아직도 좀 먼 곳에 있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치러들고 예. 치러들고 지나가면서 한번 네. 둘러보게 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과거에 또 유물일 수가 있는데요. 자치경찰이 되면 이제 그러한 생각은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친근한 그런 생각이 좀 들겠고요. 지방 행정과의 이러한 그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절차도 간소화될 수가 네네. 있고 그런 효과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좀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사람이 어떤 위급 상황이 됐을 때 흔히 이제 뭐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국 치안 행정도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는데요. 요것이 좀 앞당겨지면서 결국 그 차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나와서 야, 이거 자치경찰제가 좋구나.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과제들이 저희들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한 분씩 앞으로 좀 보완 과제, 정착하기 위한 과제들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늘 외쳤죠. 자치경찰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루어지는데 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했지만 우선 당장 시행은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다. 네네. 이 일원화는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자치경찰의 숙제를 분명히 남겨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네. 자치경찰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라는 그 숙제를 꼭 이루어야 한다. 네. 이런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져서는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방행정 플러스 치안행정 이 두 가지가 합해진다면은 네. 우리 도민들에게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안전한 경기 도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네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정립이 돼 있다. 그러나 네. 이제 가끔 과도한 경찰력 또 행정 때문에 비판도 받지만 그걸 저는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나라의 경우도 이제 걸음마를 막 떼려고 하는 이제 네.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이원화 체계, 즉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예. 예산 이게 쭉 이원화 체계로 가야 되고 특히 이제 인사의 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승진이라든지 또는 그 선발권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사권의 독립이 특히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조직이나 예산도 네네. 중요하지만 인사권의 그런 독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치경찰을 어떤 자치경찰위원회가 통제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는 또 그래야만 우리가 도민을 위한 그 자치경찰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물론 이 자치경찰위원회들 또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이제 인사권 독립을 좀 1순위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일에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논해봤습니다.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평가는 시도민들이 하시겠죠. 과연 시도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하루빨리 좀 정착될 수 있기를 그래서 시도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의원 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실까요? 맛이 좋고 품질이 좋아 임금에게 올랐다는 진상미. 대한민국 대표 도자기 생산지이기도 한 볼 것도 먹을 것도 넘쳐나는 도시. 오늘은 경기도 이천으로 떠나봅니다.
(5월의) 푸른 초목이 펼쳐진 한적한 잔디밭, 녹음 짙은 산책길이 드리워진 이곳에서 오늘의 의원 스타그램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고려시대 거란족의 침입 당시 적장 소손령과 담판을 벌여 거란군을 철수시킨 외교가 서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테마파크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여기는 이천시 부바읍에 소재하고 있는 그 서희 테마파크 공원입니다. 여기는 거기 서희 선생님께서 고려 초에 그 거란군 80만 대군을 끌고 온 소성령을 물리친 그 일화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그 서희 선생님께 태어난 곳이고 이곳에서 추모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도민들, 시민들이 많이 즐겨 찾는 곳 중에도 한 곳이기도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가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지난 5월, 도의회가 있는 수원보다는 지역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읍면동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장단 회의나 주민자치회에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분들 청취도 하고. 지난 2018년 도의회에 입성한 허원 의원. 제10대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한 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하고 이제 그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편하게 좀 쉬었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7, 8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요. 앞으로 31개 시군의 전체에 다 쉼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젊은 날 공장에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딘 허원 의원은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후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노동운동의 대가로 오랜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현실 정치에서 느낀 거는 좀 어렵다.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 경기노동청을 만드는 거를 제가 의장 때부터 계속 준비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 사안들이 그 행안부에서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노동국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한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꽤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게 계속 진행 상황 ING 되고 있는 부분들이 돼가지고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한번 부딪혀서 이걸 좀 해결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노동계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각종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 정확한 조언과 확실한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는 허원 의원. 노동정책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거는 이제 그 비정규직하고 플랫폼 노동자들, 그다음에 전통적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 그 정규직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그 생산 현장에서 일을 누가 하겠느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 1년 동안은 거기서 좀 쏟아볼까 합니다. 사람 사는 냄새, 사람 사이 오가는 정을 느끼고 싶을 땐 시장만한 곳이 없죠. 이곳은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에서는 5일장인 이천 장호원 시장인데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르신데 그래도 사업은 어느 정도 되시는가 봐요. 예, 오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전만큼의 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사이 넉넉한 인심과 인정은 그대로인데요. 마침 오늘은 5일장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정겹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물건도 굉장히 저렴하고 믿을만하고 이렇게 사람이 정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이 동네. 시장에 오면 먹을 걸 빼놓을 수 없죠. 허원 의원이 소개하는 장호원 시장의 찐 가게인데요. 네, 요거 드시고 국물을 드셔야지 또 그 오뎅의 진가를 또. 맛있다. 그래서 장사는 어떠세요? 그 코로나19 좀 어려우시는데. 한 3번의 거리두기 단계를 동참한 한 7개월을 쉬었어요.
방역에 이제 협조하려고. 대형마트에 밀리고 온라인 쇼핑에 밀리고 이제는 코로나19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의 전통 시장들. 지켜보는 허원 의원의 마음도 편치가 못한데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장원 전통시장에 그 4-9일 장인데 5일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굉장히 아직도 상가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원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회 입성 후 제일 먼저 발의한 조례가 경기도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였던 만큼 서민 경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허원 의원.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행사를 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 시장의 애로사항들 성취하는 그런 창구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각면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천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도 허 의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데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여기는 상수원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이 이천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 정도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 단위의 골목 상권들이 어려워진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경 개선 사업이든지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도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허원 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떠서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그쪽에 일을 해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억하기를. 네, 벌써 6월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워지면 또 지치기 쉬운데요. 건강관리 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수면을 통해서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